네, 오늘은 셀카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 관악주거복지센터의 활동가 정두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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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우, 타이밍을 망해지게 만들었어. 이런. 긴장했어. 저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손님을 또 그런 목소리를 인사하게 할 수가 없어. 편집되나요? 네. 편집은 안 돼. 생방송이라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악주민연대에서 주거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정두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던 얼굴이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네. 그렇죠. 네, 관악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부터 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긴장 안 긴장돼요. 하세요. 갑자기 긴장해요. 어머머, 이런 모습도? 네. 우선 네. 그 관악주거복지 지원센터 생기기 전에 관악주민연대가 95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주 활동한 데가 그 철거와 관련된 세입자들을 조직하고 세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네. 이제 이런 작업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연대 태생은 기본적으로 주거권과 굉장히 많이 밀접해요. 그래서 그런 철거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개입을 했었고 다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임대 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는 그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을 위한 그 권익 옹호를 위한 조직 활동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주거 관련된 이제 활동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뭐지?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주거권에 좀 안정을 찾았다고 이제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분들 들어가셔야 되지만 뭐 상황이 열악하신데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에서 사시는 분들의 네. 이제 권익 옹호를 위해서 네.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네. 거지요. 네. 그렇군요. 듣는 분들은 이 관악주민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연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뒤에 중앙동 중앙시장 뒤 야쿠르트 대리점 2층에 있어요. 네. 근데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주거복지센터랑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가 여기도 굉장히 있으면서 여기도 전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주거라고 하는 게 전세 사는 사람은 항상 안정돼 있지 않잖아요. 월세. 월세? 저희 월세예요, 주민연대. 네. 월세였어요? 네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이게 거기다 전세도 자꾸 월세로 돌려가고 있는데 이런 주거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자가신가요? 자가? 네, 저 자가. 자가 소유자분이시라 역시 전월세 모르시는구나. 아, 네. 네. 우선은 뭐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사실 네. 한국에는 매우 적어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양만 늘리는 거는 당연히 해결 방안이긴 하지만 사실상 조금 예산이나 부분, 뭐 부동산 정책이랑 연결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지금 자가시라서 잘 모르시잖아요. 월세 살았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지금은 주택, 집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다면 이제는 주거권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고 네. 그런 게 이제 주거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네, 구체적인 네, 네. 방안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임대의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그 좀 권한을 법으로 많이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전월세 그 뭐냐
전월세 상한제. 음. 그러니까 전세에 들어가시면 집주인이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근데 그런 상한제를 음. 해놓으면 사실 전세에 살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많이. 실제로 월세도 그게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네. 똑같이 이 세금을 그러니까 저기를 내고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음. 이 임차인들이 음. 이 사업주분들이 2년 동안 묶어놨어.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뒀단 말이에요. 둬서 그 다음에 나가게 해버렸어.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정답일까라는 고민도 드는 거예요. 상한제를 두는 거는 맞기는 한데 2년 뒤에 너 나가 이런단 말이야. 더 많이 못 올리니까. 내보내고 지금 두영이 내보내고 동혁이를 다시 받는 게 나한텐 낫지. 난 주인장이거든. 아예 올린 상태. 난 자가잖아. 자가분이랑 다르시긴 하네요. 당황했어 지금. 자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거가 어쨌든 뭐 그런 고민들이 있긴 한데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정말 계속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우리 정책 토론하려고 온 거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지금 매우 보장이 안 돼요. 맞아.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집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아주 이거를 좀 주택이 아닌 주거권으로, 네. 그러니까 인권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생겨야 제도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도가 그래. 또 먼저 생기기도 네. 해야 되고 등등이. 저희 질문이 너무 무거웠나 봐요. 네. 네. 주거복지 상담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실태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관악구의 주거 상황은 대체로 좀 그러니까. 어떤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자꾸 아까부터 네. 아래 아유, 보고 있더라고. 어려워. 그래서 공부해갖고 온 사람한테 아까 그런 얘기를 막 했으니 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잘 담아내겠습니다. 우선 주거 상황은 열악하죠. 네. 매우 열악해요.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매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업데이트가 자료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가져온 게 지금 2013년, 뭐 2010년 뭐 이런 자료들인데 우선 주거를 말하기 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제 먼저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은 순위가 3위예요. 전체 인구 중에 5.4%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인 거죠. 그런데 집은 어떠냐?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관악구는 그러니까 아파트들보다 일반 주택들, 일반 주택이 주택들이 많죠. 80%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임대 네네. 아파트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80%의 일반 주거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네. 그 집들이 네. 좋냐? 아니에요. 노후도를 보면 20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서울시 통틀어서 봤을 때 네. 그 거의 한 2, 3위 정도? 역시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렇죠. 막 계속 수치로 얘기하고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것 같아. 뭐 좀 또 있어요. 좀 깨알같이 해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치고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치고 들어와도 되는데 그 말이 DJ한테 그 말이 밀린 거지. 아유 노력 그래도 우리 지금 몇 번 했는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이 주자단에서 왔잖아요. 네네. 주자단, 저희 단장님. 네, 주자단도 있는데 주자단 말고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담, 뭐 이런 조사 그리고 실제로 집수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것들 더 하는 게 있는지. 있죠. 우선은 저희가 음. 주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선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음. 잘 전달하는 음. 전달 체계의 역할이 우선 있죠. 말씀하셨던 뭐 상담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뭐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런 걸 제공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영역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민간 자원을 개발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똑같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네. 분들을 위해서 좀 민간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전체 주거복지협회 차원에서는 네. 뭔가 이제 지금 법이 이렇게 계속 지금 주거기본법 이런 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나왔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의견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주자단 이 관악구 안에서 주자단을 포함한 다른 네트워크들 활동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하는 전달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권익 옹호를 하고자 좀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죠. 법률 지원이나 등등.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2009년인가 2010년쯤 지났을 때였구나. 프랑스에서 그 무상주택과 관련해서 그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그 데모?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주택을 무상으로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운동을 하고 그게 무상 주택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런 주거복지센터나 주거권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서울에도 이미 주택은 우리 인구의 100%를 넘어선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0% 넘어선 지 오래됐지. 시골은 뭐 해놨는데 분양은 안 되는 데들 비어있지. 그러면 그 비워놓고 뭐 할 거야. 그래 줘라. 아까 기본 원칙은 하나 있겠죠. 이게 주거권으로가 아니라 맨날 재산권으로 오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이 이름도 너무 좋더라고 그때 네. 돈키호테. 네. 사실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사자분들이랑 함께 계속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만 민간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참 찾기도 사실 어렵죠. 만나기도 어렵죠. 만날 수는 있는데 같이 힘을 모아내기까지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고민들 하고 있죠. 아까 그 멋진 활동가라고 한 게 맞구나.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 계시는 분이 계속 문자를 보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점과 주자단에서 함께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래. 역시 당황한다고. 그리고 웃으니까 하는 말. 웃음소리가 매력 있네요. 장군 같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주거복지센터에서 힘든 일 네.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일이라서 우선 업무량이 좀 많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연대에서 활동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쵸. 관악구에서 뭔가 좀 뭔가를 주민연대와 연계하고 주민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주거권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챙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되는 건 있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주자단이었어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하지 않는 일들이 주자단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주자단은 작년부터 이제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잘 단장님과 함께 단원분들이 해주실 건데 어떻게 욕구를 하나로 모아내는지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분들의 욕구들이 다 있어요. 집과 관련된 주자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내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장님이 그거를 사실 너무 이제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저의 고민은 단장님이 중간에 그만둘까 걱정이에요. 그러셨군. 이게 들려야 되는데. 네. 네. 이쯤에서 뒤영 쌤이 노래 하나 선곡해 주시면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네. 네. 네, 노래하고 이제
뒤에 2부 아, 그렇구나. 네네. 네. 아, 끝난 거 아니에요? 당황해하셨어요. 섭섭할 뻔했어요. 어. 네. 네.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상쾌해져요. 음. 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음. 네. 아, 네. 네네. 은 지난주에 들어서 네, 제가 네. 지난주에 들 그래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네, 가을방학과 에피톤 프로젝트가 함께 부른 아이보리라는 노래거든요. 네. 네. 네, 마음 따뜻해지실 거예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보리를 듣고 왔습니다. 누가 네. 불렀다고요? 가을방학과 네. 저기 좀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다고 노래 네. 듣는 사이에 네. 막 그래서 나 이 얘기 꼭 하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꼭 얘기하실 거는 하고 가야죠. 네. 요즘에 사실 관악구도 여기저기 주거재생이나 재건축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사실은 어떤 심정일지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아니 뭐 불안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배웠던 분이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사실 재건축에 있으신 음. 분보다 제일 이제 어려웠던 건 음. 청량동이 지금 이제 네네네. 재개발됐잖아요. 음. 거기 있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세입자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권리도 못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이주비나 이런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원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차라리 재건축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뭐 보증금 뭐 1억에 다른 데로 이사 가실 수 있는 뭔가 여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의 불편함, 뭔가 그거의 불안정. 근데 재개발 그 청량동에 계셨던 분들은 워낙 뭐 전세 뭐 1,500 아니면 뭐 3,500 이런 데 있다가 나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네, 이런 주거복지센터 일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있는 이런 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주영쌤 주거센터 활동뿐만 아니라 좀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거? 애들이 네. 또 혼자 빵 터졌어 또. 우리 동혁 DJ가 그래요. 네. 기분 좋으면 이래요. 주영쌤한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지. 네, 주민센터 일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 주민센터요? 네. 아니 지금? 주거복지센터. 갑자기 지금 정신이. 주민연대와 시험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네, 네. 통합했어 막. 물의 생각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네. 저는 사회복지를 왜 했냐 이러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어쨌든 공부를 하고 지역 활동을 하고 싶었고 저 자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거 문제가 있었고 저의 욕구가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 벌러 왔죠. 돈 벌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솔직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국장님이 게임에 넘어서 들어오긴 했으나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뭔가 나의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대 먹은 기대. 그런 것들이 사실 매력적이었죠. 활동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네. 하면서 즐겁나요? 재량껏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잠깐만 여기서 그래? 하지만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네, 인생이- 급수습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피크. 네. 다시 오지 않을. 그렇군요. 누가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막 네. 끝나기 전에 네. 안 보내면 혼날 것 같아서 보낸 것 같은 문자. 주민연대 애교쟁이 두영쌤 짱. 네. 쌤은 우리의 비타민.
이따 이거 안 보내고 이따 안 나면 왠지 혼날 것 같아서 안 보내. 진심 같은데. 어. 네. 진심? 장군 웃음으로 가갖고 누구야 안 보낸 거는 이런 거 아니야? 호통? 네. 복식호흡?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주거복지센터를 홍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 주거권과 관련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안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 특정인에게 남겨도 되고요. 네. 네. 우선 급한 건 저희가 또 오다 받고 왔지. 네, 오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네. 진짜 급한 사업이라서 네. 저희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수급자분들과 차상위 분들이 계시면 꼭 권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일러를 바꾼다든가 단열 네. 작업을 한다든가 창호를 음. 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몇백 건을 해야 되는데 어. 몇 건은 안 됐어요. 아, 올해 그래요? 안에. 그래서 네. 이거를 어. 좀 주변에서 네. 많이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희 요거를 주거센터로 다시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보일러, 창호, 창호. 단열.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건지. 우선은 연락을 해주시면 우선 수급자분이랑 차상이시면 다 이제 신청을 해주실 수 있고요. 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 네. 그러니까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100만 원 네. 한도 내에서 교체를 해드리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아. 단열 작업도 그런 거잖아요. 어, 어, 창호도 어, 어. 그런 거고 네. 보일러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음. 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안 되세요. 그쵸. 아이고. 안 거기는. 되시고 음. 또 임대 아파트 말고 그 기존 주택에서 그 공급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선 LH에 계신 분들만 되세요. 아. SH는 안 되시고 아이고야. LH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 홍보 저희한테 이 마을 마당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가 네. 메일링도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할게요. 올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많이 좀 몰랐네요. 네. 네. 그리고 두영 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 저요. 네. 예정이 없는 거죠. 나는 순간 우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울려고 하는 것도. 네. 아니요, 그럼 얘기 안 해도 네. 돼요. 저희 뭐 고문하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네, 주거복지지원센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저희도 두영 씨 사랑할게요. 네. 네. 진짜 그게 다죠? 뭐지? 끝이죠? 뭐 해야 되지? 네. 어? 그 특정인에게 한마디. 듣고 있지 않을 응. 특정인에게 나를 가장 예쁘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또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들어야 할 텐데. 관악주민연대 주거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두영 선생님이랑 함께했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신청 한번 해주세요. 네네. 노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봐야 예정에 있는 거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신청한 거 아니고 저희 네. 그 국장님 곽춘근 국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네. 건데 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스. 네. 요 노래는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